자, MC몽 씨가 실명 거론을 한 모 인사는 MC몽 강남서에 고소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MC몽 씨가 본인의 억울함을 굉장히 호소를 하며 사실 어찌 본다면 내부 폭로라고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했는데 대중들의 반응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바둑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공개를 했고 이와 연루됐다라고 주장하는 연예계, 재계, 유력 인사의 실명을 폭로했지 않습니까? 언급된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종 씨는 이미 고소 예고를 했고요. 실명으로 거론된 모 인사 역시 그에 이어 MC몽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즉각 고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후 법무법인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명예훼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루머, 의혹의 일부를 취재 중인 것으로 알려진 PD수첩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바둑이라는 특정 모임이 이 같은 악의적 프레임의 배후다. 이들이 나를 나락보냈다. 그러며 다수의 유력 인사들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고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MC몽 씨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차 폭로에 나섰습니다. 2차 폭로를 예고한 상황에서 진짜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아니, 분명히 기존에 폭로를 했었던 틱톡 계정은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을까? 부계정을 만들어서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종 차가운 작은아버지 돈으로 거짓 만들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차준영 무리가 무엇을 시도했냐면 내 주변의 여성분들 그리고 화력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에게 거금을 줄 테니 MC몽에 대한 것들 찍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 다 해달라 라고 찾아다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민종 차준영은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다. 팩트가 아닌 돈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미 열흘 전 차준영 씨와 통화를 했다라는 MC몽 씨는 인간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전화했다. 차준영 어르신, 제발 멈춰주세요. PD수첩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논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애가 아닙니다. 어르신 제발 멈춰달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호소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차준영 씨는 그걸 또 녹취를 해서 또 PD수첩에 보냈다고 합니다. 어제 첫 1차 라이브 폭로 때 이 말을 했어야 하는데 놓치고 말을 하지 못했다. 그 녹취가 차후 PD수첩에서 이상하게 방영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 미리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대중들의 반응이 고소 진행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겠네. 바로 고소를 하면 MC몽이 거짓말인 거고 고소를 안 하면 이건 김민종 씨가 거짓말일 거다. 도대체 PD수첩에서 뭘 방송하길래 저렇게까지 난리가 났을까? 상대 측은 하나같이 입 다물고 있는 거 보니 MC몽 말이 신뢰가 간다. 김민종이 정말 그랬다면 확 깬다. 김민종을 조사하면 다 나올 거다.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대체 그들의 힘은 어디까지인가? 억울함을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짜 증언, 가짜 증언자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제 1차 폭로했었던 계정이 정지가 되었다라며 뉴스는 눈을 가리고 있다. 하지만 정지 사유는 다르다. 그들의 힘이란 도대체 어디까지길래 언론 모두가 눈을 돌리고 있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면 이 MC몽 씨가 지금 이게 1차 폭로 계정이 정지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MC몽 씨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다라는 이 손목에 상처 같은 거를 라이브 방송 중에 보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점 때문에 정지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폭로를 했기 때문에 정지가 된 거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금으로 매수가 됐고 그러면서 김민종 씨와 더보이즈는 재저격을 하며 백현 씨에게는 사과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또 나왔어요. 요약한 내용을 보면 우선 자신이 잘못 언급했었던 유튜버의 이름을 정정하면서 500만 원을 받고 거짓 정보를 넘긴 건 그 유튜버가 아니라 구제혁이라는 유튜버다. 오해를 만든 점 사죄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유튜버가 또 고소를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본 계정이 정지된 건 누군가의 폭로로 정지된 게 아니다. 내가 손목에 상처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정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김호중 씨의 전 소속사 대표를 언급하며 이 무리가 제 주위에 있는 여성들, 모르는 여성들, 화력의 종사자들에게 거액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있다. 그게 바로 차준영 씨, 차가원 회장의 작은 아버지가 배우 김민종 씨와 함께 돌아다니며 이러고 있다. 그러면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가 포인트다. 지금 이 무리가 돌아다니며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있고 본인들의 악행은 다 뒤로 숨겨놓고 있다. PD수첩 방송이 일주일 미뤄졌더라. 이 파장이 조금 잦아들면 다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더 보이즈 역시 명백히 거짓말을 했다. 우리는 20억을 줬다. 더 보이즈에 대해 말한 건 멤버 상현이다. 리더 상현이 처음에 계약금을 속였다. 뭐 이러면서 멤버들에 대한 또 폭로를 했고요. 특히 이 중에서 백현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왜냐면 너무나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언급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 미안하다. 그런 애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1차 폭로 당시 때 백현 씨도 그 무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강요를 받았다. 차가원 씨의 작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뭐 게임하라고 강요받았다라는 이야기를 1차 폭로에서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학년 씨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주학년 씨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일부 팬들이 멤버, 그러니까 예전에 사생활 논란으로 팀을 탈퇴한 주학년 씨가 일부 팬들이 주학년 씨와 이 여성 관련된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같이 일본에 간 적도 없다. 나의 여성범죄 관련 의혹을 덮어주기 위해 주학년 이슈를 터뜨렸다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폭로한 더 보이즈 팬들에게도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멤버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내 노래 저작권도 넘겨주려고 했다. 나는 돈을 뺏는 사람이 아니다. 가수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본 적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별의별 폭로가 다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주학년 씨도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 그래서 중년 여배우를 왜 언급했느냐.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 중에 특히 김민종 씨를 바둑의 연예인 불법 게임단 멤버라고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왜 공개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저는 저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차준영 일당들, 그 무리들, 그리고 김호중이 감옥에 가 있는데 정신 못 차리며 가수의 돈을 쓰고 있는 대표 전부 다 혼나야 한다. 엄청 유명한 가수의 둘째 어르신에게 투자를 받고 이게 누굴까요? 도박 파트너이자 자기들끼리 제국을 만들어 놓고 건설사로 일을 하여 돈을 받지 않고 다른 계좌로 돈을 받은 다음에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식으로 또 돈을 받아놓고 그 돈을 또 흥청망청 써놨다. 말이 좀 어려워서 저도 헷갈리는데 아마 건설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취득한 게 아니라 뭐 다른 형태로 돈을 취득하여서 받았다라는 건지 건설사로 일을 했던 돈을 다른 계좌로 받아서 다음에 집 사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식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건지 굉장히 들쭉날쭉한 증언들이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차준영 일당들이 차명 계좌를 활용하여 다른 형태로 돈을 받았거나 지급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 국내에 이 카지노를 미국 국적 영주권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데 바로 차준영이 영주권이 있다. 거기에 김민종이 함께 따라간다. 한국 사람이 원래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따라가게 된다. 뒤에 문지기처럼 서 있다. 이건 그들이 나에게 직접 해줬던 이야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전면 부인을 했었던 김민종 씨가 결국 영주권이 있는 차준영 씨를 따라갔고 문지기처럼 서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이 함께 게임을 하며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이 백현 씨 같은 경우 차준영 씨가 차가원의 작은 아버지다. 이분은 정말 게임에 미쳐있다. 그리고 빅 플래닛 메이드를 저와 친할 때 처음 설립 당시 내가 몇십억을 줄 테니 나랑 베가스에 가자. 라스베가스죠. 그러면서 백현 씨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지금 크게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벌써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언급이 되면서 또 한 번의 2차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MC 몽 씨를 상대로 고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자신에 관련된 여성범죄 이야기를 또 한 번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겁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서 사실 수많은 고소 예고에도 또다시 실명을 이야기하며 저격을 한 거죠. 그 중에 김민종 씨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온 겁니다. 그 무리가 돈으로 가짜 팩트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급이 된 김민종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명인들도 함께 김민종 씨와 더불어 MC몽 씨를 고소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규모의 소송전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다라는 업계의 인식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이 MC몽 씨의 라이브를 생중계했었던 유튜브 채널에서는 MC몽 씨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횡설수설한 듯 말을 한 것 같다. 치밀한 전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아마 그 부분은 MC몽 씨가 명확하게 김민종 씨가 뭘 했고 중년 여배우가 누군데 그 사람과 만나서 뭘 했고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했다가는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또는 고소고발이 단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아마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온라인상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 MC몽 씨가 뭔가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어그로가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다른 궁금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수백 개의 댓글을 달면서 MC몽 씨에 대한 궁금증을, 그리고 저 정도로 실명까지 오픈한 거면 사실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참 이 2차 폭로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의아했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MC몽 씨가 사실 2차 폭로를 하면서 노래를 굉장히 많이 틀어놨거든요. 또 다른 틱토커와 함께, 다른 방송인과 함께 합동방송도 순간적으로 했고, 또 노래에 맞춰서 댄스를 추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 모습을 본 분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MC몽 씨가 정말 진정성 있게 2차 폭로를 하려고 했다면 빨리 폭로가 끝나고 방송을 껐어야 할 텐데 거기에 개인적인 음악방송도 이어나갔고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MC몽 씨에 대한 의견에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게 올바른 행동이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다른 연예인들도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 결국 다량의 대규모 고소 고발건은 피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다가 MC몽 씨가 고소로 인해 패소를 하게 된다면 천문학 단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텐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이 MC몽 씨가 그 당시 때 공개된 사진들을 보고 나는 아니다, 나는 전혀 사실과 관계없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뭐 워낙 이게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특히나 뭐 지금 최근 이 영상건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여자친구를 돈을 주고 그런 불법 범죄를 저지르냐, CCTV 유출한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완전히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자, 뭐 어찌됐든 시간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MC몽 씨는 김민종 씨가 룸살롱에서 팁을 받고 일본에 데려간 여성에게 1,000만 원을 줬다는 녹취와 문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봐라. 그러면 문자 내용을 그대로 폭로하겠다. 그리고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면 확인이 될 거다. 내가 어떻게 회사 자금으로 불법 게임을 하겠느냐? 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민종 씨가 이제 공식 입장 표명을 한 거죠.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나도 사실이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김민종 씨가 뭐라고 했느냐? 법무법인을 통해서 입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최근 온라인과 SNS에 자극적인 보도 매체를 중심으로 김민종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와 악의적인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아온 아티스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 속에 김민종 씨 이름이 함께 거론이 되고 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과 혼란을 드리고 있다. 아티스트 본인도 매우 마음이 무겁다. 착잡해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김민종 씨 관련 내용들은 일체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번 사안은 최소한의 확인, 반론권의 보장도 없이 악의적인 명예훼손 보도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김민종 씨 개인과 가족 그리고 오랜 시간 그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평판 훼손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워졌다. 김민종 씨는 스스로의 당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정면 돌파할 것임을 확고히 하였다. 문제된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묘사하며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매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해 나갈 것이다. 김민종 씨는 오랜 시간 변함없는 믿음을 보내주신 대중과 팬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이것과 관련해 사실 이 구체적인 운영 비용과 투자 규모도 밝혔고 전 회사가 계약금 1인당 5억이었고 계약금 165억을 줬고 3배를 줬다 80억을 토하고 나와야 한다 등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가 딱 끝나고 나자 이 MC몽 소속사의 직원이었던 A씨가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월급을 안 밀리고 주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직도 저희 월급 안 주셨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금 다 안 밀렸으면 되는 일이다. 월급 제대로 주고 아티스트들 잘 유지해줬다면 직원들이 왜 퇴사했겠냐. 돈 못 받아서 알바 뛰면서 끝까지 버틴 직원들을 공격하네. 또 다른 직원 B씨도 직원들이 뭐가 똑같다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는 월급도 퇴직금도 연차 수당도 못 받았다. 4대 보험과 국민연금까지 체납됐다. 직원들이 왜 나가냐니. 업체들 정산이 1년 내내 밀려서 실무 직원들만 매일 사이에 끼어 시달리고 인적 네트워크까지 다 망가졌는데 이거 누가 붙어있냐. 여태까지도 다들 아티스트 보고 버틴 거지. 사업자상 대표자가 몇 번을 바뀌어도 회사 자금 운영과 관리를 누가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는데 게임을 했든 횡령을 했든 어디다 쓰셨는지 그건 알 바 아니고 자금줄을 쥐고 계신 분이 직원이든 아티스트든 거래처든 받아야 할 돈부터 제대로 지급하시면 된다. 돈 달라라고까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MC몽 씨의 의견에 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까지 난리가 났는데 또 어떤 분은 MC몽이 왜 국민연금 책임져야 하냐. PD였다는데 이거는 회사 사장에게 따져야 하는 거 아니냐. 내부 폭로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부인을 하며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아마 조만간 이 여배우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여배우의 이름을 의아하게도 지금 기사에서는 아무도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던지 간에 저도 이름은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여배우가 누군지. 아니면 댓글들 중에 막 그런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빨리 사실이 아니라면 김민종 씨처럼 전면 부인을 하며 법정 예고를 하는 게 그 연예인분에게 어떤 모함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이 MC몽 씨의 폭로에 롤스로이스 미담이 재조명을 받았어요. 저 왜인가 봤더니 이 당시 때 김민종 씨가 몰고 있었던 차가 어떤 여성분이 약간 접촉사고로 내게 돼요. 근데 김민종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매장에 가보니까 살짝 까졌더라. 괜찮은 것 같다. 연락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차량이 롤스로이스였다. 후진을 하다가 박아서 봤더니 롤스로이스였다. 근데 이 차주가 김민종 씨였다. 이 미담이 알려진 거죠. 이 차가 6억이었습니다. 6억. 근데 롤스로이스를 긁었는데도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보니 그냥 수리비를 받지 않았다. 같은 동네 주민이기도 했고 반찬 가게를 하는 분이셨다. 잠시 배달을 오신 거였는데 있는 걸까요? MC몽 씨의 주장대로라면 그 차량은 김민종 씨의 차량이 아니라 차가운 회장과 관련되어 있는 차량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찌됐던지 간에 전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MC몽 씨가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김민종 씨의 이야기를 듣고 2차 폭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액을 미끼로 거짓 증인까지 물색하고 있다. 여기 MC몽 씨가 사실만 적어줘라고 하니, 오빠, 그때 오빠 여자친구와 내 친구들이 다 같이 와인 마시러 간 거 우리 이상한 여자들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얼마든지 돈 줄 테니까 인터뷰 해달라고 연락 왔어. 생사람을 그렇게 다 털어놓고서 돈 줄 테니까 증언해달라는 게 말이 돼? 그 영상 때문에 나 사회생활도 못하고 살 수가 없어. 돈이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또 몇 명에게 이 거짓말을 만들까 두렵다. 고맙다 알려줘서 제발 진짜 우리 억울해서 잠도 안 와라는 이 카톡 내용까지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차 폭로를 예고를 했어요. 정지된 이유를 말하면서 경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왔다라는 기사도 올라온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1차 조사 때는 아마 전 매니저들과의 사건이었을 것 같고, 2차 조사와 3차 조사는 박나래 씨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료법 위반, 특히 주사 이모의 대리 처방 의혹 등 가장 중요한 범법죄에 해당하는 부분과의 조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특히 수사 막바지 단계라는 걸 보면 결국 이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이제 검찰로 사건이 송부가 되겠죠? 그럼 이제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판결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박나래 씨가 3차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을 보면 아마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증빙도 함께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요, 엄밀히 말한다면 박나래 씨를 고소고발한 전 매니저들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나래 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월, 3월에 이어 세 번째 소환으로 마지막 수사가 될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사임모를 통한 대리 처방 및 불법 시설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이 박나래 씨 측은 이 의혹을 전부 다 부인했잖아요. 오히려 전 매니저들이 허위 사실로 나를 겁박을 줬다. 공갈 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의료법 위반 여부였던 만큼 양측 주장이 완전 반대란 말이에요. 박나래 씨 측은 이미 의료진 처방에 따른 정상적인 영양제 투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탈색도 했고요, 피어싱도 하는 파격 변신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최근 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앨범 스케줄 영상이 공개가 된 건데요. 지난 논란 이후 공식 석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 6개월 만입니다. 스스로 이런 일과 멀리할 수 있다라고 자부해 왔는데 그런 생각이 더욱 현명하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든 것 같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모든 방송을 하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6개월 만에 복귀를 하게 된 거죠. 누리꾼들은 역시 피해자다, 범죄 혐의점은 없지 않냐라는 응원도 있지만 복귀가 너무 빠르다, 자숙을 한 거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전현무 씨는요, 박나래 씨와 키이 씨의 하차에도 굳건한 인기를 자랑하며 나 혼자 산다가 금요일 예능 1위를 수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전현무 씨가 많은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하나하나 증빙을 좀 했죠. 물론 그게 뭐 100% 맞다, 시원했다 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몇몇 분들은 그렇게 소명한 것에도 허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건 박나래 씨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전현무 씨는 흔한 말로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최근 김신영 씨가 박나래를 의식하여 술을 완전 끊었다라는 금주 선언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라는 기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신영 씨가 요즘 다시 살이 오르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체형도 비슷하고 개그 스타일도 비슷해서 이 개그계에서는 비교가 많이 되곤 했는데 박나래 씨가 사라진 빈 공백을 김신영 씨가 메우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등장한 KBS 예능에서 술을 완전히 끊었고 그 직후에 9시간 조사받았어, 이제 니네 차례야, 특히 한 남자라는 문구를 남겨서 굉장히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진과 무사진과 나 혼자 산다를 올리면서 누가 봐도 전현무 씨를 저격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전현무 씨가 이제는 이 사태에 연루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전현무 씨는 이 사진에 대한 사태